네, 요즘 뭐 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원전이다, 신재생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또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수소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성을 합니다. 사실 태양광주가 이렇게까지도 최근에 관심을 받을 줄 몰랐는데 과연 이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어떻게 투자 관점을 살펴보는 게 좋을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너무 시선이 원전에 팔려 있었나 봐요. 원전이 너무나 시장이 하락할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것이 답이구나. 원전에만 관심을 보여주고 있던 찰나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항상 정책과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올랐다가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바뀐 전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주식 좀 했다는 앵커님조차 네. 이렇게 헛갈리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시장이 관심 없는 쪽으로 계속 돌아서 움직이는 또 이런 상황들. 맞아요. 게다가 이슈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결부돼서 나오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유럽연합이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진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진심이라기보다 이제 발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나마 여름이라서 낫죠. 네. 겨울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특히 북유럽 쪽은 겨울이 상당히 춥죠. 한 10월부터 겨울이죠. 네,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 유럽연합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이제 27개국이 모여서 헤쳐나가야 될 운명은 상당히 가혹하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손절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러시아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 부국입니다. 대국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쓰던 것들 이게 지금 막혔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강화를 시킬 게 첫째는 신재생 에너지라도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걸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 리파워 라고 하는 정책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정책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의존을 탈피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찾는데 2,10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라는 과정 쪽에서 그중에 나온 게 태양광이죠. 태양광을 2025년까지 발전 용량 한 2배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유럽에 대한 환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 가게 되면 이제 고풍스러운 건물에 뭔가 카페들에서 이렇게 커피 마셔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신축 건물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멋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거기다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4개국이 205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규모를 지금보다 무려 10배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다 보니까 이번에 한미 태양광 동맹 강화시키면서 이 건물용 태양광 정책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주택 건물 이쪽에서 다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요즘 조금만 시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원자력 발전을 넘어섰다, 발전 비중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아마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서서히 확대가 된 게 아니었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선이 좀 태양광 쪽으로 안 쏠리던 찰나에 그때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국내에 있어서의 뭐 발전 설비 그 비중을 봤을 때 생각보다 태양광이 높아서 그날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번 러시아를 손절하게 되면서 이번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기분 좋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빨리 자국내 신재생 에너지 능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궁금한 게요. 네. 굉장히 투자 이야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언제까지 투자할 것인가? 그러니까 투자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투자를 하겠죠. 성과가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인가? 전 유럽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자세히 묻지 마시고요. 네. 근데 지금 정책을 이렇게 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집행을 하면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율도 이제 2030년까지 맞췄던 비율이 한 40%까지 늘리겠다 했는데 안 되겠다. 45%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리파워라고 하는 전략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그럼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만 모두 다 가겠느냐?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그겁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태양이 쨍쨍 내리쳐서 태양광이 발전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 쪽에서 풍력 발전해놓은 건 어떡합니까? 바람이 안 불는데요. 그러니까 바람 좀 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네. 기우제 지내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약에 기상이 생각보다 뭐 한 달 정도 태풍이나 아니면 좀 기후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용량들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커버합니까? 그러면 이제 원전이 거기서 이제 대체를 하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게다가 또 이번 정책에서도 보게 되면은 가스 인프라 투자를 100억 유로 정도는 책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가스 관련된 쪽도 천연가스도 어디선가 수입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러시아 말고 다른 데서 참 속상할 겁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썼지만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적인 논리나 안보 논리랑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가스, 원유 관련된 쪽도 계속 확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쪽도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발전 용량이 이만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후가 안 따라주면 거기 못 따라간다라고 보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또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어떤 셀이나 모듈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이 들고 있을 수 없죠. 이거 뒤에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지대나 아니면 또 뭐 건물 같은 경우도 같이 세워놔야 될 여러 가지 판들이 있게 되면은 이것도 뭐 철이나 또 다른 원자재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가격 상승분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풍력은 더 큰 철이 들어가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정도를 책정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쪽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가장 그래도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태양광 쪽이 있고 풍력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해가 쨍쨍하게 내리는 날은 빛이 찌는 날은 사실 태양광 쪽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비가 오는 날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력 발전 네. 아니 뭐 근데 수력 발전의 경우에는 사실 워낙 그 발전도가 좀 적기 때문에 네. 풍력, 태양광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시청자분들도요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약간 반반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풍력에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는 건 이제 바다가 주변에 많다 보니 네. 예, 그래서 해안 주변에 그런 풍력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런 걸 왜 말했냐? 태양광인지 풍력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앞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참 단순한 질문이시네요. 네. 네. 그거를 뭐 저희가 에너지 전문 박사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유럽도 그렇습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을 같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이런 디벨로퍼라고 그러죠.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뭐 SK D&D라든가 또 이번에 대명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가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어떤 발전 단지를 만들 때 적합할 것인가 이거부터 따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유럽도 마찬가지로 저 북유럽 쪽에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일조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바람이 더 많이 불어.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그러니까 강점이 있는 이제 풍력 쪽을 더 많이 세우겠죠.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의 진심입니다. 근데 거기선 거의 정부 주도하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반대로 이제 스페인이나 남유럽 가게 되면은 노곤노곤해지죠. 그렇죠. 네, 덥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태양광들이 좀 더 유리하고 이런 지형 특성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주가 보면 먼저 풍력이 한 차례 좀 올랐다가 네. 최근엔 태양광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달 만에 주가가 50%나 급등한 그런 태양광 주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본격 투자해도 될까, 태양광을 투자해도 될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슈가 막 나오고 네. 그래서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더 조금 올랐다 그러면은 에이 뭐 더 가겠어 그런데 항상 더 가죠.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가겠어 했던 자리에서 한 번 더 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자리인데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이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이슈와 함께 주가는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해서 이만큼 그러니까 50%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여기서 또 다른 뉴스가 더 나올까요? 다 정책들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게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간을 좀 두고 정책적인 자금 들어가서 이만큼 우리 세웠다. 이만큼 이제 올해는 목표한 것만큼 달성했다. 설치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또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의 변화가 더 크다고 보게 되면 굳이 여기서
추경 매수에서 이슈 많을 때 또 거기다가 약간 주가가 고점인 듯한 모습이 나올 때 네. 대응하는 거는 추경 매수는 아닌 것 같다. 한쪽에서 일단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네. 차라리 그냥 밖에 태양광 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아니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따라가는 거는 저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쉬어갈 때 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희님도 지금은 다 올라서 아무도 언급 안 할 때 분할 매수가 맞죠라고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과 의견이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태양광 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한화그룹주잖아요. 네. 오늘 뭐 하나솔루션에 조금 수익 나서 드디어 팔았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파셨습니까? 수익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신 분도 계신데 하나그룹주, 그 하나솔루션, 하나큐셀, 뭐 하나그런 관련주들 네. 태양광과 관련해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 태양광의 이제 밸류 체인을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가장 먼저 원료라고 하는 폴리실리콘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인곳을 만듭니다. 인곳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웨이퍼를 만들죠. 웨이퍼를 다 조립을 해서 셀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모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부터 쭉 나갔을 때 셀 모듈, 그러니까 즉 폴리실리콘은 OCI가 만들고 이 셀 모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한화큐셀, 그러니까 즉 한화솔루션이죠. 이런 회사들이 만들게 되는데 이게 아주 자세히 보게 되면 다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셀 모듈 업체는 떨어지고 OCI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체돼 있다. 그러면 OCI는 하락하는데 셀 모듈 업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폴리실리콘의 원료를 사용해서 셀 모듈을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는 다 가격 압박을 받는데 항상 폴리실리콘은 자유롭게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셀 모듈 가격들은 거의 고정이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작년에도 이런 뭐 한화솔루션이나 이런 회사들이 적자를 냈던 이유가 폴리실리콘이 또 움직이는데 상승하는데 셀 모듈 가격은 거의 고정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원료에 대한 부담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좀 실적에 부담감이 됐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피해 아랑곳하지 않고 큐란 부분들. 그러니까 즉 미국도 설치하고 일본도 설치하고 한국, 유럽 다 설치하는 큐가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피를 약간 무시하고도 큐가 확대되면서 나올 수 있는 실적 부분들. 네. 이게 지금 한화솔루션을 얘기하는 건데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숙제인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구간들이 아마 그래도 지금 한화 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독일, 일본에서 1위 업체입니다. 게다가 S에너지라고 하는 쪽은 일본에서 찍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또 확장된 회사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특히 S에너지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이런 개별적인 실적을 보게 되면 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수익성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Q의 확대가 나오면서 지금 나오는 변화들은 그나마 눈여겨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원자재 상승분 부담으로 이 피 가격에 대한 그 부담이 많았던 그룹주였는데 최근에는 워낙 큐가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격을 무시하고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놓으려고 하는 상황. 그런데 더 확인을 해야지 강하게 이 종목을 매수할까? 그 투자 매력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걸로 질문 네. 드려볼게요. 그 원전에 제가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최근 흐름 보니까 워낙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감도 있고 또 한 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는 것도 있어서 네. 에너지 대란 속에 원전을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안에 풍력을 보는 게 좋을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글 주셨어요. 아까 네. 이렇게 에너지 발전이 오르니까 다음은 저장이나 에너지 수상스 ESS가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네. 아, 제 원고 보셨나요? 공감하셨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이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 내에서의 섹터를 골라주시죠. 일단 원전은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일 선거가 있죠. 지방 선거가 있는데 혹시나 여당 쪽에 우세하게 나온다. 네. 그러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정책적인 힘을 실어주겠다. 네. 한쪽에서 원전 관련주, 뭐 건설주 이런 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일단 아주 단기적인 좁은 시선이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부각받게 했던 이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다 그동안도 그랬습니다. 한 1, 2년 동안도 우리 다 탈이산화탄소 해야 돼. 그래서 유럽에서 국경세식으로 탄소세 만든대.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다 투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은 그래도 경제가 그 리오프닝이 되고 커지다 보니까 계속 전력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애써
이 천연가스 원유 이쪽은 무시를 했던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건데 이 핵심을 모르고 오히려 계속 신재생 에너지를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역할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원유나 석유, 천연가스 이쪽도 계속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을 외면하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유 지금이라도 이쪽 투자해야지 그러면 뒤늦게 이런 또 정책적인 부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발빠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책적으로 업체들한테 아예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원유 투자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영국 정부가. 다방향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 근데 당장 겨울이 돌아옵니다. Winter is coming. 근데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천연가스와 원유 지금 제대로 대응 못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 에너지 대란 오죠. 더 오죠.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물론 유가가 지금 하락하면 되지. 유가가 하락할까요? 지금 110달러대라고 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도 100달러대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100달러와 지금 100달러가 지금 보게 되면 유가 싸네요.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금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오히려 150달러, 160달러 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화석 원료 쪽도 투자를 하고 좀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시하고 있다. 그럼 이쪽은 또 부랴부랴 막 또 정책적인 거 나온다. 그러면 그땐 또 늦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스의 중요성, 가스의 중요성. 한국가스공사, 네, 또 원유나 또 가스관과 관련된 피팅 밸브 강관, 세아 최강 지주 이 정도로 보시면서 이쪽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다음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만 만들면 뭐 합니까? 저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던 ESS, 또 송배전 관련된 쪽, 변압기 이런 쪽은 지금 미국은 변압기 쇼티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 네, 그리고 또 전선 관련돼서 가온전선,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충전 관련된 쪽도 계속 부각받기 시작하게 되면 원익 P&E 같은 경우도 네. 그동안에 충전 관련된 강자였었죠. 네. 그래서 ESS과 연결되는 부분들 같이 이어가게 되면 전기차에서 또 모멘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를 못 가셨으면 이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가스의 중요성,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세아 제강지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효성중공, 가온전선, 원익 P&E까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김일수 대표님 굿바이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항상 짧은 거에만 영어 쓰시길래요.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